안녕하세요.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으로 후보가 확정이 됐지만 거대 양당은 이제 막 경선에 막을 올렸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한창이더라고요, 그 행진이. 사실 민주당도 뭐 별일 없으면 이재명이 나올 거고, 그래도 이 국민의힘 경선이 구경할 만한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번 선거 전략의 핵심은 이른바 그 동탄 모델입니다. 그쵸.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40% 밑으로 끌어내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을 20% 아래로 묶고 네. 또 그 사이에 있는 모름 없음 층을 흡수해서 승리하는 중도층을 가져와서 예. 이기는 전략이죠.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45%는 못 넘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그 누가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20%대로 고립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국민의힘 경선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저 투견판 관심이나 뒀겠습니까? 또 이 개싸움하는 재미가 구경할 재미가 있긴 해요. 아 근데 기빨려요. 그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저희가 이제 국힘 후보 8명 그리고 플러스 히든 카드 1명에 대해서 한번 빠른 템포로 돌아가면서 인물에 대한 얘기도 가볍게 나눠보고 각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는 이번 국힘 경선은 3강 2중 3약입니다. 이게 딱 NC 생기기 전에 이제 프로야구 8개 팀 하면 이제 봄에 맨날 이런 거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3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저희가 뽑은 3약은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이제 가장 황당한 분이죠. 얼마 전까지 한식구였던 개혁신당이었던 이 양양자 전 의원입니다. 뭐 이 세 분들 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분들 뭐 국민의힘 경선에 올림픽 정신으로 출마하신 분들이죠. 참가의 의의를 두는. 네. 양양자 의원은 대중들에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정치하고 있어. 포기 안 했어. 이 정도를 그냥 알리고 싶어서 1억이라는 거금을 내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신. 1억이나 내야 돼요? 네, 참여금의 기타금이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무했으니까. 네. 아 재산은 한 5, 60억 됐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 지난 총선 때 양양자 씨가 용인갑에 출마했잖아요. 네. 여기서 3% 정도가 났습니다. 아무리 처인구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직접 위치한 건 아니어도 삼성 인근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거기 삼성 임원 출신이 이걸 받았다는 게 참 진짜 저조한 성과였고,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서 어떤 새로운 돌파가 열린다 생각한 건지 솔직히 의아합니다. 이번 양양자 후보의 그 돌발 행동으로 남는 거는 아마 양양자는 이제 철새 정치인이다 라는 낙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재직 시절에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판도 그만큼의 인내와 일관성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맞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 분이실 줄 몰랐습니다. 그쵸.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준석한테 뭐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할 때 언제고. 네. 그 다음 올림픽 선수는 유정복 후보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분 잘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중앙정치에서 3선 의원, 또 장관 2번 등 굵직한 커리어를 다져오셨지만 제가 그때는 학생 신분이라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냥 지자체장 이미지가 강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또 인천 근방 출신으로서 인천에 공직에 종사하는 지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었고. 네. 근데 그분들의 평은 한결같이 일은 진짜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임 시장인 박남춘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대통령 하기에는 인지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여기 나오신 덕에 나무위키를 찾아보다 이 펜타포트에서 찍은 이 기깔나는 젊은 감성의 사진은 잘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지역구 활동이 진심이었구나. 그쵸. 펜타포트 그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쵸. 그 뻘에서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유정복 캠프의 캐치프레이즈가 윤보 명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시키자. 뭐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인 그 탄핵 반대파가 들으면은 아주 기분 나쁠 소리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유정복 시장은 이제 지난 12월 14일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뭐 누가 봐도 이제 그 탄핵 찬성, 그러니까 네. 찬탄파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앞으로 유정복 후보는 이 찬탄파 파이를 전국구 정치인인 한동훈, 안철수와 나눠 먹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파이 자체가 워낙 작아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2차 경선 4인 안에 들기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유정복 후보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올림픽 선수는 경북의 맹주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이분도 중앙정치를 벗어난 지 오래돼가지고 지자체장 이미지가 강한 분인데 맞죠.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맹윤 포지션, 즉 윤석열을 맹종하는 포지션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뭐 윤석열과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홍보를 하고 늘 만나면 소주 한잔 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이게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린 왜 자꾸 국가원수한테 술을 먹여? 아, 근데 김 선수, 우리가 이분은 주변인들을 좀 알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아는 그 이철우 지사 지인 주변인들 말씀이신가요? 그쵸. 네, 뭐 나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기억도 없다. 그렇죠. 저한테 지금 아주 나쁜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렇죠. 권수석도 잘 알고 있죠. 네, 말 줄여야 돼요 이제. 그쵸. 네, 말 줄여야 돼요. 그러긴 싫은데 이제 저희한테 저희 이철우 지사는 몰라요. 근데 맞아요. 저희한테 네. 항상 선입관을 이제 심어주는 분이죠. 근데 찾아보니까 뭐 교사하다 국정국장까지 한 특이한 이력도 있고, 그 왜 경북의 이미자 의원인가요? 왜 그 제자 또 이미자가 이철우의 중학교 때. 진짜요? 근데 9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완전 이제 초임 교사 때 제자인데도 아직도 막 스승의 날에 찾아가서 사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맞아요. 그리고 인상도 아주 좋으십니다,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의원의 공천 자격 시험도 그 당시 찬성을 했다고 해요. 자기도 예전에 비슷한 걸 했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분 같긴 한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 후보 힘들고 도지사 3선 출마를 앞두고 뭐 경선 한번 나가봤거나 뭐 지금 다른 계획이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님의 그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탄핵 반대 사이드에서도 가장 반대 포지션을 잡고 계시고, 캠페인 영상을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 활용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누가 봐도 경북의 강성 지지층에게 소거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유권자를 아우르려는 대선 주자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다뤄봤는데 식전 빵에 불과했고요. 양식 코스로 치면 이제 스프와 샐러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중 안철수와 나경원 후보입니다. 두 분도 인지도 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윤석열, 이재명에게도 밀리지 않을 전국구 정치인이신데요. 그렇죠. 두 분 중에 누가 최종 4인 안에 들 것 같습니까? 봤더니 이제 1차는 100% 국민 경선이라고 하긴 하던데 역선택 방지 조약이 있으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경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국힘 후보 중에 이재명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라도 하는 사람은 저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네네.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 양쪽이 서로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이제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반탄파가 뭐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나경원 후보는 이제 반탄파 안에서 김문수, 홍준표 이어서 세 번째 주자라는 면에서 좀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입지가 좀 불리하긴 한데, 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찬탄파 쪽에서 두 번째 주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좀 유리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찬탄은 반탄에 비해 소수고, 또 찬탄파 1번이 한동훈이라는 거거든요. 한동훈 요즘 존재감 아주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약간 막상막하네요. 네, 난연낭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대결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찬탄파와 반탄파의 어떤 힘의 구도가 드러날 것 같아서입니다. 맞습니다. 그 역학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2차 경선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대선의 흐름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과 안철수의 이 대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안철수 의원부터 살펴보면 최근에 뭐 일본 아이돌도 홍보에 활용하고, 근데 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전 그런 거 못 봐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뭐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도 뭐 끝내겠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뭐 이국종 교수님 말을 인용해서 했어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쵸. 뭐 이국종 교수님도 결국은 뭐 실언했다 하고 해명하긴 했지만 듣는 문과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옳은 소리라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문과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또 이제 문과지만 또 이공계들이랑 함께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2030에 안철수 고정 지지층이 이공계에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어디로 지금 지지세를 넓혀일지 공략은 저는 정확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이창용 8인 중에 가장 중도 소구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반윤 노선을 너무 세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탄핵 표결에서도 안철수 의원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있었죠. 봤죠. 명장면이었고 또 어제는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용기,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죠. 과연 그 국민의힘이라 경선이라는 이 늪을 뚫기에는 적절한 전략인가 하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철수가 더 나은 후보라 생각하는데 이게 국힘 경선이라는 특이한 게임이다 보니 나경원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 참 돈 걸라 하면 나경원한테 걸어야죠. 그렇죠. 참 슬픕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동작에서 류사명 잡고 살아 돌아오는 거 보고 사실 국힘의 수도권 생존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정치인이 될 발판이 생겼구나 했는데 갑자기 탄핵 이후에는 뭐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기억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몇 번을 찍어 눌렀습니까? 그쵸. 윤통 결사옹위로 아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 MBTI 찾아봤더니 ENFJ더라고요. 그래서 이 F라서 측은지심을 크게 느낀 건지 사실 요즘의 변화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F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저도 F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나경원 후보는 그 전형적인 그 국민의 그 보수 진영 내의 대세 추종형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극우 유권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나경원이 F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대세 추종형이라 그랬다는 게 이거 신박하네요. 맞는 건. 그게 더 맞는 얘기가 아까 J라 그랬나요? 어떤 계획하에 있는 거죠. 난 대세 추종이다 라는 어떤 그 계획하에 절대로 못하지 않을까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또 강점이 될지 모른다. 차후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생각하면은 가장 자기 뜻을 저는 한덕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자기 뜻에 잘 굽힐 것 같은 후보가 나경원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8인 플러스 1 그 히든카드가 한덕수 총리였는데 벌써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변수라 그쵸,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잘 굽히는 강성지지층들에게 잘 굽히는 이런 면이 잘 어필이 되면은 오히려 홍준표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표는 죽어도 한덕수랑 단일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나이가 이제 라스트 댄스 하고 있는데 언제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나경원 의원 공약 보면 뭐 핵무장 주장하고 뭐 드럼통에도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인터넷 밈을 이렇게 잘 아주 센 워딩 보여줍니다만 사실 선거철에 이러는 게 뭐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죠.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층을 위한 뭐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못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번 토론에선 또 이제 한동훈 후보랑 어떻게 싸울지 그 설전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한동훈 겨냥 발언 많이 했거든요. 한동훈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아주 한이 남았네요. 그죠. 그때 뭐 그 토론에서도 거의 울먹이시지 않았어요? 그쵸. 뭐 진짜 이준석하고도 거의 무슨 나쁜 남자한테 차이는 여자처럼. 하여간 이정희 포지션으로 또 시원하게 한동훈 후보한테 똥 뿌리고 강성지층의 마음을 얻어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 후보.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2의 큰 계획 안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 일리 있습니다. 예, 드럼통에 그 들어간 표정을 제가 봤는데 결기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예, 뭐라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 대결이 나경원 후보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의 2차 경선 합류가 곧 반탄파가 더 강하게 결집했다라는 그쵸. 신호이고, 이것에 우리는 이제 안 되는구나 절망하는 이 탄핵 찬성파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기가 그쵸. 될 것이니까요. 이게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